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 공자가 꿈꾼 도성 독립의 대동세계를 위하여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오늘은 대한황실 콘텐츠 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상명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소개를 하나요? 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시사 토크에 또 이렇게 출연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황 쌤하고 또 젊으신 홍 쌤하고 같이 재밌는 시간으로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옆에는 이 시대의 청년층을 대변하고 청년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조경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사업가 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홍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이런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게 저희가 제일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시사기 때문에 때때마다 일어나는 주된 화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출생이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을 가볍게 무겁지 말고 가볍게 그냥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몇 번 보여드렸죠.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거예요.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이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쭉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 총각들 시한폭탄 곧 터진다. 80만 명은 한국인 신분감을 못 찾는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비까지도 안 맞는 거예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지금 저출생이 된 이유는 결혼들을 잘 안 하는 거고 성인 이행기 즉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려다 보니 경제적 독립이 또 쉬운 사회 구조면 괜찮은데 할수록 그건 또 안 되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주택은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하니까 또 아이도 안 낳게 되는. 근데 또 성비까지 남자와 여성 간에 이 성비가 또 너무 남성 위주로 그동안 왔었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80만 명은 우리 한국인 여성분 신부감 못 찾는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심각하죠? 또 저출생이 자꾸 되니까 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대가. 간부보생도 없고. 그래서 태평로에서는 이제 저출생 우리 허경영 씨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주장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하나씩 뭐 토요 휴무제 뭐 핵을 미리 만들었어야 된다. 북한이 핵 만들기 전에 30년 전부터. 그다음에 또 뭐 수능 뭐 폐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들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 결혼하면 뭐 1억, 출산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황당사기라면서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가서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태평로 그 칼럼에 나온 건데 내가 죽을 파인데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낳기느냐고 하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이게 충북에서는 지금 출생률이 좀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현금 지급을 좀 많이 해주니까 이제 좀 올랐다. 이렇게 육아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기자 부대라고 되게 유명한 부대인데 지금 해체되고 있고. 그럼 해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대에 이제 이 상인들이 막 지금 걸기들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폐교가 많이 되고 있고 학교들도 그리고 또 유치원이 이제 없어지니까 노치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머리 이렇게 막 손도 올리고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장은 또 없어지고 곡소리는 자꾸 느니까 이게 장례식장으로 다 변해 가고 있다. 이거 지금 다 변해가고 있다. 예식장은 망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완전 반대죠.
이건 완전 곤도박질 치고 여기는 점차 막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요양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군부대 유령도시 될 것 같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이 이제 그 칼럼에 이 보도에 나온 게 뭐냐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나 결혼을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미혼 여성이 70% 결혼 않겠다. 이렇게 나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냐면 청년 도약 계좌라고 월 70만 원씩을 5년 납입하면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붙여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했는데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빚 갚기도 빠듯한데 왜냐하면 대학교도 어려운 학생들은 다 대출해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어디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을 하면 이걸 또 갚아 나가야 돼. 그런데 도약계좌라고 5년간을 70만 원씩 매달 70만 원? 이것도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7포 세대다. 결혼. 제가 질문, 우리 홍정희 형님. 네. 7포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보지 말고. 아프지 말고요. 네, 말씀하신 결혼 연애 포기고 또 출산 포기고 집 마련도 포기할 주택. 것 같고 노후 대비 그것도 비슷한 거 하나 나왔어요. 예. 지금 또 4가지, 있을까요? 5가지. 취업도 어려우니까 취업이랑 그렇죠. 이게 또- 뭐냐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뭘 만나야, 그죠? 그다음에 출산, 결혼해야 되잖아. 그다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애를 낳아야 돼. 출산.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다음에 내 집 마련. 그다음에 희망, 꿈. 이렇게 7가지를 포기한다는 이 젊은이들이 이게 85.9%.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삶의 의미를 다 잃고 있다는 잃고 거잖아요. 있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런 이건 너무 좀 심각하죠. 가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70%가 10명이면 7명이 난 결혼 안 해요. 왜? 아까 7포기. 이 포기. 예? 이게 부모들이 정말 심각한 얘기네요. 심각한 건 얘기죠.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 경제는 더 잘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 그렇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근데 네. 오히려 제가 볼 때 주위에 행복하고 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왜 더 힘들어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홍조경님이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그게 있어요. 이제 저희 때는 공감대가 있었어. 다 어렵고 또 왜 그때 이제 6.25 지나고 누구나 다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누가 이렇게 갑자기 재벌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갑자기 뭐 젊은 애들이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하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뭐 비슷비슷했죠. 그리고 네. 또 다 자녀의 대식구였잖아. 네. 그러니까 한 솥을 놓고 같이 하니까 같이 살아보자고 됐다고 이게 이웃도 다 담도 지금 같은 장벽이 아니잖아. 아파트 그렇죠. 콘크리트가 아니라 터져 있잖아. 그러면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공부하면 공부해. 그럼 나는 그냥 기술이나 이래서 다 그래도 다 자리를 잡았는데 네. 경제적 부흥을 이뤘어. 네. 근데 이루고 났는데 뭘 이뤘냐 이거야. 음. 다 삭막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능력의 차별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면서 네. 또 애를 키워서 막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게 너무 오냐오냐면서 이제 막 이런 분위기가 그리고 네. 또 둘 날 필요 이제 다들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음. 뭐 애를 야 이제 너무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근데 아까 그 나오신 그분은 어경영 그분은 출산하면 돈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 네, 네. 2명 정도 날 때.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사기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죠.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말씀하신 것 중에 나도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젊은이들에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네. 정말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소우주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 나름대로의 다 중요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남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지.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기 시작을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높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갈무리를 하면서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네.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저희도 뭐 가정이 부유해서 다 갖출 것 갖추고 이루고 나서 결혼을 했던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정말 모자라는 거를 채워가면서 같이 그런데 네. 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집에서 애들이 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일단 그런 생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그렇게 훈육이 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다 어디로 가? 다 학원으로 갔죠. 그죠. 근데 학교는 또 뭘 가르쳐? 음. 이런 거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또 경쟁 너무 또 그렇게 돼 경쟁을 있어. 부추기게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무장이 마음속에 무장이 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그렇게 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좀 삐딱선 좀 달라면 형이 딱 직도했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소주야. 뭐 어려운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교육이 됐어요. 근데 그럼요. 지금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그런 삼강오륜 같은 얘기를 해봐. 그러면 갑자기 확 이 분노가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마음에서 이렇게 부모 원망, 사회 원망 왜 너무너무 칠포기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부재에서 네. 어마어마하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어마어마하죠. 하고 이 사회의 분위기상 네. 얘네들이 나는 거기까지 못 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부러워하고 뭐 비관하고 막 네. 이러면서의 막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네, 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7포 세대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 구조로 밥이 난 거예요. 맞아요. 네. 사회 구조. 네. 지금 사회에서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이 사회 구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예? 이게 청년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교육부터 그렇고 취업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인터넷이나 뭐 SNS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를 이제 둘러보게 되는데 네.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내가 진짜 살고 있는 삶이 어려워도 보이는 건 좋은 걸 보여주잖아요. 네. 막 빠듯빠듯 이래도 해외여행 간 거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올리면 네. 그렇게 또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또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사람들에게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또 그게 아니야. 네. 계속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그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SNS 네. 문화가. 저출생은 드러난 현상이에요. 네. 네? 그럼 이게 병이란 말이야. 몸으로 말하면. 그럼 이 병이 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지금 청년들의 어떤 삶, 되게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 우울증이 또 우리나라가 또 엄청 높아요. 네. 그 통계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주제를 잡고 그래서 7포 세대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인구가 우리가 17년 동안을 한 380조 가량을 돈을 쏟아 붓어요. 근데 출생률은 계속 OECD 국가의 꼴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이제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이래서 이제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나온 게 여기서 보시면은 자 1억 1,000만 원 출산해 드립니다 하는 것도 나왔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제 각종 지자체들이 나온 겁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이건 뭐냐면 18세까지 1억 원을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그럼? 거고. 근데 그거는 시장이 바뀌면 또 계속성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 어떤 그 화폐 가치가 18세까지면 18년 뒤니까 조금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좋은 정책이죠. 근데 그다음 대전시는 뭐 이렇게 결혼 장려금 주겠다. 충북 영동구는 뭐 돈을 아예 부부한테 최대 1억 뭐 얼마까지 주겠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경남 거창군에서 출생아가 한 명 나오는 대로 1억 1천만 원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이 계속 나오죠 이런 게. 네, 네. 그다음에 진주시 뭐 난임 수술 비용 또 고창군은 산후조리원 비용 뭐 1인당 50만 원. 화순군 막 이런 게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제 그게 과거에 말했던 그 이 결혼하면 돈 주고 출산하면 돈 주자는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나왔죠. 부영그룹에서 네. 아이를 낳으면 1억 줬어요. 실제로 지급을 했어요. 네. 몇 명 한 70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현금 1억 원을 해서 총 70억 원이니까 70명의 아이들이잖아요. 1억이니까. 근데 세금이 4천만 원이었다고. 세금이. 그러니까 1억을 부영그룹에서 주면 그걸 받으면 4천만 원을 떼야 되니까 4천만 원어치는 또 그만큼 아이한테 쓸 돈이 줄어버리잖아요. 네. 이래 갖고 세금 이거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서 며칠 전에 보도 난 걸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세제를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한테 1억 드렸는데 4천만 원 세금 떼고 하면 아니 4천만 원이면 이거 피 같은 돈이 이게 아니 네? 저는 지금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정에 그 아이 출산 문제, 혼인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돈을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슬프죠. 너무 슬퍼요. 아니 그래 갖고 제가 전에 한번 따진 거 있어요.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무슨 이게 17년간 320조 썼다고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평균 19조씩 썼다는 얘기야. 그렇죠. 17년 나눠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작년에 2022년 출생자 수가 주민센터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24만 6천 명이라 이거야. 그러면 24만 6천 명에다가 곱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거 19조를 이걸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일단 나오잖아. 단순으로. 네. 그러면 3천만 원씩 하면 7조고 4천만 원씩 아이한테 직접 그 산모한테 출생 신고 들어왔다. 그럼 돈 팍 축하합니다. 잘 키우세요. 이렇게 하는 게 4천만 원씩 주면 9조. 24만 6천 명을. 그다음에 5천만 원씩 주면 12조예요. 그러면 19조면요. 그래도 5조가 남아요. 5조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10억, 100억, 1000억, 만억인 거야. 이게 5조가 있다 남는다고. 이걸 5천만 원씩을 줘도. 근데 1억씩을 줘도요. 우리 총 이 657조거든요. 지금 2024년 거기에 3.74%도 안 돼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부영 그룹 나왔잖아요. 이게 보면 이거 1억 줬잖아요. 현실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보도 보고 기사 보고 와 이거 이런 게 나오는구나. 다른 기업들도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 응원. 중소기업은 어떡합니까? 저런 대기업은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런 걸 사실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네. 건데 국가 이게 위기 문제이니까 네, 네. 그걸 지금 이 기업에서 이중건 회장께서는 음. 지금 뭐 출산 장려금으로 2억 원 지급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을 아파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갈무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돈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슬픈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다. 그게 나라에 이게 사실 우리가 657조면은 24만 6천 명이잖아요. 네. 2022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는 작년은 더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라가 사라질 판이네라고 올해 나온 거예요, 이 기사가. 네, 맞아요. 근데 다들 외신에서 이런 말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그래요. 이게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돈은 많이 썼다 이거야. 그걸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저출생을 위해서 진짜 예산을 써야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왜 돈을 썼는데 애는 쪼냐고. 아, 돈은 이렇게 늘었다니까. 네, 네. 아, 근데 애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아, 난 이게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이렇게 저출생이 되고 돈은 자꾸 늘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돈이 늘었다는 거, 돈이 어딘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나가는 걸 몰아야 된다는 거야. 그 아이가 나면 이렇게 네. 지금 저 부영 그분 거기처럼 우리 허경영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발언이 자꾸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네, 네. 계속 지금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인천시 아까도 1억 준다. 뭐 1억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아까 네, 그 네. 경남 거창인가 어딘가가 1억 1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각종 뭘 해서 주든지 뭘 하든지.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24만 6천 명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 안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거든. 이게 내가 볼 때 그냥 네, 네. 돈은 있는데 그렇지. 예산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도가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니 뭐 저보다 더 이 경제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출생이 낮은 거잖아. 그렇죠. 예? 출생률이 그럼 이게 낮아서. 아이 키우는 거잖아. 아이 키우는 것이 돈이 없어 못 키운다는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아예 안 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돈이잖아, 돈. 근데 이거를 예산은 이만큼 늘었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 아이 나면 뭐 10만 원씩 뭐 아이 나면 아동 수당 뭐 많게는 뭐 100만 원에서 뭐 어린이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또 그다음에 뭐 세제 좀 지원해 준다. 그리고 애 키우게 되면은 뭐 육아휴직을 좀 뭐 이렇게 육아휴직을 그냥 무급이 아니라 네, 돈을 좀 유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등등등등 쫙 뭐 기저귀값 뭐 해서 나왔잖아.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조각조각이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 그냥 아까 어디서 이렇게 부영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사모한테 1억 주면 분유 사고 어린이집 보내고 뭐하고 다 하는데 왜 자꾸 아니 거기에서- 예산을 안 쓰면 몰라. 돈이 없어서 예산 안 썼으면 몰라.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저기 세금을 뗀다라는 게 아이고, 난 또 너무 아니 네. 세금은 이제 어차피 기존의 제도가 너무, 이 기존의 세법이 그러니까 네네. 뭐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제도 이거는 정비를 다시 해야지. 제도 정비를 해야지. 그래서 그럼요. 법안도 뭐 법안도 이렇게 발의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제를 4천만 원을 띄고 다시 하면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정부가 뭐 출산지원금을 뭐 기업에서 만약에 직원한테 줬을 땐 네. 그 세금만큼은 또 뭐 출산 장려 뭐 제도로 뭐 하든지 뭐 어떻게 세제를 네. 왜냐하면 기업에서 또 출산 뭘 주는 돈이 이제 제가 이거는 보도는 안 올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억을 줬잖아. 네. 근데 다른 데는 다들 보면 뭐 6만 잔돈 6만 식으로 원, 그냥, 6만 원 뭐 이렇게 세금을 띨 것도 아닐 네. 정도로 돼 있어서 이거를 또 다 세제를 다 해버리면 또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도를 이제 좀 높이고 이게 저출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해줘야 되는. 근데 이거는 돈이 1억인데 4천을 띄면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4천만 원이면 네. 애를 어떤 몇 개 저기가 뭐예요? 그게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허준재님께서 그 발의했던 그 공약들이 네.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엄청 회자가 되고 네.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를 주면 세금을 떼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정책 이거는 그래서- 그냥 딱 주는 거예요. 어. 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네. 그래서 진짜 뭐 작다구리한 그런 조각조각들을 하는 이 목돈 이게 사실 기업에서도 소비자를 어떻게 뭐라 하죠? 소비자를 끌어모을 때 이거 사면 딱 얼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거 사면 몇 달에 걸쳐서 뭐 그러게요. 캐시백을 뭐 어. 얼마씩 몇 달 동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건 아닌 기본적인 것 같아. 마케팅 전략이 딱 나면 목돈 얼마 딱 보여주는 게 또 사람들 심리로도 그게 더 당연히 혹할 테고 네. 그러한 전략을 써야 될 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출생 문제. 네. 유치원이 문 닫고 있고 나중에 동네 학원들도 문 닫고 태권도 사범님들은 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지방에 아유, 계신 분들은. 많아요. 이게 많아요. 진짜 국가 전체가 나중에 진짜 손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이거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 민족이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희망적으로 그럼요. 생각을 네, 하면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네. 뭔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겠죠.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그러게요.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봐요. 이제 다른 기업 사람들 볼 때 이제 부영에서는 애나무 1억 주는데 저희 뭐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서히 이제 다른 대기업이 시행할 수도 있고. 네. 묻기 그러다 전에 보면 아마 이거를- 다 네. 시작을 하지 그럼 이제 않을까.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점차 저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좀 잘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